자, 이렇게 리스트 뷰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에 각각의 아이템에 글자 하나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실제 앱을 보시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보통은 왼쪽에 아이콘 같은 것도 있고 안에 글자가 막 여러 개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을 리스트 형태로 바꾸게 되면 하나의 아이템에 글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 뷰로 구성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텍스트 뷰가 아니라 아까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간 여러 개의 뷰가 들어간 걸 구성하려면 요거를 리턴해 주는 게 누구예요? 어댑터의 getView입니다. 그죠? 그러면 getView에서 리턴해 주는 뷰 객체를 뭘로 만들면 돼요? 뷰 그룹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뷰 그룹을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뷰가 여러 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태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리턴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코드로 구성하려고 하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그 XML 레이아웃이 붙을 자바 소스 코드를 쌍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getView에서 리턴해 주는 거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소스 코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 뷰 객체를 사용해서 리턴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고 뷰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리턴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각각 리스트 뷰의 아이템도 결국에는 뭐예요? 부분 화면이 됩니다. 부분 화면 우리가 봤었죠, 그죠? 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전체 화면이고, 그 중에 부분 화면을 레이아웃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화면을 구성하는 XML 레이아웃 하나와 화면을 위한 자바 소스 코드 하나로 구성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리스트 뷰 아이템도 하나의 부분 화면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RES 밑에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가보면 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선택을 하고 파일 네임은 자, 싱어 밑줄 긋고 item.xml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자, 걸그룹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화면을 싱어 item.xml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OK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도록 여러 개의 뷰가 들어가도록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로 가서 직접 만들어 보면 자, 얘가 잘 정렬을 한번 해보자. 자,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놨고 자,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는데 하이트는 자, 랩 컨텐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뷰 아이템이니까 높이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맞춰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넣을 거냐?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 두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 아니라 허리젠틀로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자, 이미지 뷰라고 해서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뷰든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엔드 태그 끝나는 태그를 넣어줍니다. 가로와 세로 크기는 얘는 100dp 로 아예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고정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종류, 그죠? 어떤 이미지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이 기본 아이콘을 한번 써볼게요.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고 src 이미지 뷰는 src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add drawable이라고 하면 res 밑에 drawable 폴더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 보면 ic 런처라고 하는 게 자, 안드로이드 보이 기본 아이콘이죠. 그래서 기본 앱 아이콘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 왼쪽에 자, 이게 허리젠틀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스트 뷰 두 개를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두 개를 넣을 거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요 안에 넣은 다음에 버티컬로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텍스트 뷰 두 개를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넣어볼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하고 위드스는 뭐예요? 매치 페런트, 하이트는 랩 컨텐트. 자, 이렇게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이 빠져 있네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버티컬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넣고 위드스는 마찬가지로 매치 페런트, 하이트는 랩 컨텐트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텍스트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첫 번째 거는 자 30dp로 해볼까요? 아주 크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 거는 복사해서 넣고요. 얘는 20dp로 해주고 얘는 첫 번째 거는 안드로이드 땡땡에서 텍스트 컬러라고 해서 자, 이거는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FF000000.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텍스트 컬러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되네. 마지막을 FF로 하면 파란색이 되겠죠. 자, 이게 색깔 표시가 되니까 어떤 색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네. 왼쪽에 자, 이런 형태로 넣게 되면 자,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한 아이템을 위한 건데 전체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이죠. 그래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왼쪽에 아이콘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 뷰 두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자, 왼쪽에 이미지에 맞춰서 이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으로 오게 하려면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자, 센터 버티컬이라고 하면 가운데로 올 거예요. 자, 디자인 부분에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둘째 마당의 첫째 장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했죠. 거기서 자꾸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어떤 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한번 해보고 디자인 탭으로 가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자, 이런 형태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XML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이제 자바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자바 소스로 가서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자, 어떻게 할까요? 자바 클래스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뭐 위젯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여기서 그냥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자, 우리가 뭘 만들면 될까요? 자, 싱어 아이템 하나를 위한 건데 그거를 위해 싱어 아이템 뷰라고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싱어 아이템 뷰. 자, 텍스트 뷰처럼 그런 뷰인데 각각의 아이템 하나를 위한 뷰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그룹 이름이나 이런 걸그룹 정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싱어 아이템 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OK를 누르는데요. 자, 이 자바 소스 코드를 위해서 만든 게 이 레이아웃이죠. 이 레이아웃에 보면 가장 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만드냐? 얘가 extens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하게 해야 아까 여기에 있는 XML 레이아웃을 우리가 수동으로 부분화면이니까 수동으로 인플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인플레이션해서 이 자바 소스에 가서 딱 붙을 수 있게 인플레이션 된 다음에 붙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대요. 자, 기본 컨스트럭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두 개 필요하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두 개 선택하고 OK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컨스트럭터 어떤 객체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new로 만들 때 이 생성자가 호출될 테니까 그때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init하고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init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면 되겠죠.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해서 자,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XML 레이아웃을 여기다 갖다 인플레이션해서 붙여줄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봤었죠. 자,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보면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위한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context.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지정하고 get system service라고 호출하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로 참조를 받을 수가 있죠.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캐스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니까,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이 되니까 이렇게 참조를 하고요. 이 인플레이터 점 해보면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주는데 r 점 뭐예요? 자, 레이아웃 점 뭘로 볼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싱어 아이템 점 xml에서 만든 거를 이 리스트 뷰의 아이템을 위한 소스에다가 갖다가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붙여줄 거냐? this에다 붙여준다. 이거니까 이 내가 정의한 클래스에다 붙여준다. 바로 붙여줄 때는 true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와서 정확하게 붙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거에 XML 레이아웃 내용이 와서 붙는데, 그 내용이 와서 그냥 화면에만 딱 보이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 XML 레이아웃에서 이 두 개의 텍스트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디로 찾아서 글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아이디를 한번 넣어봅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는 add 플러스 id라고 하고, 자, 이거를 name text view라고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자, 걸그룹의 첫 번째는 걸그룹의 이름이고요. 자, 이거는 나이를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ge text view라고 해서 id 값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는 이게 메모리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찾을 때는 find view by id로 찾는다. 그죠? 그래서 r id 어떻게 찾으면 돼? name text view 우리가 준 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텍스트 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찾아서 다른 메소드 안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위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변수로 만들어주고 name text view라고 하는 이 변수로 찾아진 텍스트 뷰가 할당되도록 합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age text view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ge text view를 만들고 여기서 자, age text view라고 하는 거를 find로 해서 변수에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텍스트 뷰가 참조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면 이 객체 new 싱어 아이템 뷰로 객체를 만들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public void set name이라고 해서 걸그룹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string 자, name이라고 해서 이름 값을 넣어주면 name text view라고 하는 텍스트 뷰에다가 set text를 이용해서 이름 값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 void set age라고 해서 age 값을 일단 문자열로 넣으면 age text view라고 하는 이 텍스트 뷰에다가 age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XML 하나와 자바 소스 하나가 쌍으로 움직이고 그걸 이용해서 부분 화면을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화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get view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자, 이거를 주석으로 막아볼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든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새로운 뷰가 되겠죠. 자, 이거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new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해서 여기에 get application context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뷰에는 우리가 새로 메소드를 정의해놨죠. set name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요? names에 position이라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view.set age라고 하는데 이 나이 값은 없네요. 자, 우리가 ages라고 해서 하나 위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return을 이걸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일단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자, string이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ages라고 해서 여기에 20, 22, 21 뭐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get view라고 하는 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데, 그게 코드에서 new text view로 만드는 게 아니라 XML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 화면, 하나의 아이템을 부분 화면을 XML 레이아웃과 하나의 자바 소스 파일로 만든 그게 뭐예요? 싱어 아이템 뷰가 되는 거죠. 거기에 set name과 set 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그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각각의 포지션, 인덱스 값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리턴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100 by 100으로 100dp 100dp를 해줬으니까 이만하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텍스트 뷰 하나와 텍스트 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여기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뷰가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예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뷰의 사이즈나 크기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띄워지는 공간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 앱에서 보는 그런 리스트 뷰가 됩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리스트 뷰에다가 필요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추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능 다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얘기한 것처럼 입문서인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에 이 리스트 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직접 구성하는 단계까지 한번 본 거고요. 자, 책에는 이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박아 놓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 어댑터의 바깥쪽에서 우리가 서버에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실제 나중에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넣던지 아니면 사용자가 추가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던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미리 이렇게 어댑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처리하는 코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